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네. 자, 지금 1월 25일 화요일자인데요. 시장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후덜덜하고요. 오늘 좀 반등 주지 않을까. 어제 미국 시장도 안 좋다가 막판에 좀 걷어 올려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CFD라든지 반대 매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알토랑 같이 쟁겨놨던 10% 현금을 조금씩 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네. 충분히 저는 좋은 주식들이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잘 줍줍 하시고요. 반등을 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철저하게 조심하시고요. 우리 정시각도기 TV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떠나서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댓글도 너무 이렇게 따뜻하시고요. 아무래도 채널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는가 봐요, 팬분들이. 그래서 더 이제 파이팅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기마을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간만에 또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또 파운드리 투자 이야기도 있고 해서 후공정 쪽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크로를 보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고요. 테스나고 오사트라 그러죠. 오사트. 오사트라 그러는데요. 아웃소시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만 업체들이 제일 잘하죠. 1위 업체가 ASE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암코라는 회사가 있고 3위가 스필, 4위가 장천과기, 그리고 5등이 파워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 글로벌 순이고요. 국내에서는 테스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있고, 그리고 네페스 아크, 그리고 LB 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약간 영역은 다릅니다.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패키지 테스트도 일부 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원래 패키징 하는 애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가 붙었죠. 테스트 쪽이 붙었고요. 네페스 아크는 모기업 네페스가 있죠. 네페스에서 테스트 부문이 떨어져 나온 회사고요.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도 웨이퍼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패키지 쪽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쪽하고 테스트. LB 세미콘은 원래 범퍼, 그러니까 패키지 쪽인데 이제 범퍼를 주로 하던 애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쪽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SFA 반도체도 이제 패키지 쪽이 주력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이렇게 보시고 글로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테스나 설명하다가 제가 오사트 쪽으로 다 빠져버렸는데요.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주력은 CMOS 이미지 센서입니다. 카메라 쪽의 센서 쪽이고요.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고, 그리고 AP, RF 이런 쪽 이제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게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IS 쪽이 메인이고요.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 실적 전망이 매출이 1900억에서 매출을 1900억, 영업이익 42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80억,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매출이 2800억,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시총은 6,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는 삼성 이제 시스템 LSI에서
삼성 시스템 LSI에서 웨이퍼를 가져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패키지도 또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원래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내재화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니하고 CIS 경쟁을 하면서 외주화를 늘리면서 수혜를 보게 된 거고요. 자, 앞으로 계속 외주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CIS 가동률은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 계속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P하고 RF 쪽은 한 70%대 이상 꾸준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파 투자한 것들이 이제 작년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고 시작했고요. 하반기부터 신규 캐파가 이제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캐펙스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캐펙스를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매출 성장이 4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구조도 계속 좋습니다. 이게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좋은 편이거든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랩패스 아크입니다. 랩패스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회사도 테스나처럼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품은 조금 다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MIC하고 그리고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 요거는 이제 파워 반도체고요. 요거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거든요. 자, 요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P 쪽으로 물량을 이제 많이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AP 쪽은 엑시노스 2200. 요거는 갤럭시 S22에 적용되는 칩셋이죠.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엑시노스 2200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IT신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성 엑시노스 2200 테스트 물량을 신규로 받은 회사가 랩패스아크하고 하나마이크론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마이크론.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자, 실적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가 매출 1130억, 영업이익이 290억 정도 되고 있고요. 22년 전망치는 1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항상 이 회사는 그런데 미스매치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이제는 좀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시총은 지금 5,5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보고 보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올해 실적 가지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안 될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참조해서 AP 쪽 물량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기업인 랩패스가 팬아웃 PLP 쪽을 투자를 했죠. 최근에 투자를 했고, 이게 한 월 3,000장 정도 됩니다. 3,000장 정도 되고요. 이쪽을, 이게 뭔지 모르시면 과거 영상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 독일 마을에서 오신 분들은 과거 영상 좀 보시면 쭉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 월 3,000장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요거를 테스트 쪽 물량으로 보면 이제 랩패스아크가 테스트를 할 거니까 연간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오사트죠. 오사트 업체인데 사실은 자회사가 너무 똘똘해서 유명해요. 자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죠. 이 회사가 너무 똘똘하죠. 이 회사가 이제 실리콘하고 링하고 SiC 링 하는 회사죠. 이 회사 때문에 너무 유명한데, 자, 요즘은 이제 모기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쪽을 주로 하는데 여기다 테스트가 물량이 붙었다고 했죠. 패키지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규모의 계약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후공정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턴키 외주 계약입니다. 턴키 외주 계약. 자, 턴키 외주 계약이고요. 그리고 21년 11월부터
27년 12월까지 6년 정도의 그 기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연장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여기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후공정에서 조립 테스트 쪽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마이크론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간 매출 수천억 수준이고요. 수익은 한 6에서 한 8% 정도의 OP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차다.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서는 20%, 30% 수익 낸다고 막 흥분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매출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에서 업사이드는 엑시노스 2200 같은 AP 쪽 테스트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P 테스트 물량. 테스트가 부가가치가 확실히 높습니다. 조립보다는. 그래서 테스트 쪽 물량이 훨씬 저는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은 21년 추정치가요. 6,32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7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2년은 매출이 한 8,030억 영업이익이 1,4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8,550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싸요 라고 올해 실적 보고 흥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이 포함이 된다, 연결로 잡힌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냥 원래 보통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참 감안하셔야 되고요. 21년 매출로 보면 6,325억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마이크론의 자체 매출은 한 3,5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하고 이제 관계사들 매출이 연결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립 쪽에서 한 2,090억. 그리고 메모리 쪽이 1,370억. 그리고 비메모리가 730억 정도. 요거는 조립에 다 두 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쪽이 한 3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그죠? 10%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자, 그럼 22년에는 어디서 성장이 나오냐? 22년은 한 4,20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는데, 자, 조립 쪽은 2,090억에서 한 2,410억 정도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1,460억.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920억. 그리고 테스트가 920억. 결국 성장은 테스트 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성장이 테스트 쪽에서 나오고, 요게 이제 수익성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도 성장세가 나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이고요. 이 회사도 주로 오사트 쪽이지만 범퍼 쪽을 주로 합니다. 범퍼. 볼그리드 어레이 쪽, 그죠? 딱 범퍼 쪽을 주로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쪽이 붙었죠. 테스트 쪽이 붙었고, 20년에 설비 투자를 꽤 많이 했어요. 설비 투자를 58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요게 최근에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요게 최근 가동률이 70%까지 올라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작년에도 좀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21년에도 955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요거는 22년 5월부터 가동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쪽이고요. 자, 요거는 삼성전자 AP 쪽, CIS 쪽,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20년 한 800억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1년에는 이게 117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은 21년에 4,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80억 정도로 추정이 됐어요. 연초에는. 그런데 이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4,900억,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로 크게 상향 조정됐고요. 자, 22년 전망치는 매출 5,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8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43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 보면, 그죠? 작년 실적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네, 충분히 매력적인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쪽 범퍼 쪽은 DDI 쪽이 주로 하는데요. DDI 쪽. 근데 DDI 쪽 최근에 굉장히 좋죠. LX 세미콘 주가 보면 알죠. DDI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이안희 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율주행도 쏙쏙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2분기 이후로 밀릴 거라는 보도가 있네요. 칩랩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후공정 관련해서 장비나 패키징 기판 업체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계속 이슈가 나와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가 인텔 팻길 형한테는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삼성 쪽 DDR5 쪽 준비 계획들, 스케줄 같은 것을 파악해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텔 신규 CPU 같은, 왜냐하면 저보다는 삼성 쪽에서 더 먼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4월부터 이제 익스트림 쪽 라인이 준비가 되고 있고 6월, 7월부터는 엔터프라이즈향 쪽으로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딜레이가 될 거라고 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 장비들 보면요. 발주를 지연시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막 땡겨 달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 막 물동 같은 것들이 막혀가지고 작년에 못 가고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파이어 레피즈가 지연될 거니까 장비 좀 발주를 딜레이 시킬게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빨리빨리 쟁겨 놓으려는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업황적으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저도 약간 지금 시장 때문에 데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약간 버벅거리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도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네. 또 지나가면 기회는 또 오겠죠? 네. 비는 피해가는 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겠고요. 네,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면요.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